네,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담 학생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컴퓨터, 미디어, 영상 분야 종사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89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컴퓨터, 미디어, 영상입니다. 건국대 인터넷 미디어 공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동국대 멀티미디어 공학과 두드림 전형, 상명대 미디어 소프트웨어학과 상명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쪽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고3 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 관심 있는 분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상담을 통해서 조금 진로에 대한 고민도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3월 모의고사 지난주에 봤잖아요. 잘 봤어요? 그냥 수학 빼고 잘 본 것 같아요. 네, 수학이 좀 어려웠죠? 예. 오늘 상담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자, 김호성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 주실까요? 네, 이제 우리 학생은 이제 여학생이지만 이제 이공계 쪽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미디어 부분 종사자가 강력한 꿈인 여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 대입에 큰 그림 그릴 수 있도록 먼저 수시와 정시 그 경쟁력을 비교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지금 현재까지 준비 상황으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와 정시 경쟁력은 10%와 90%, 즉 10대 90으로 평가해 봤습니다. 자,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교를 10대 90으로 정시 쪽에 압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앞서 얘기했던 건국대나 이제 숭실대, 상명대, 그다음에 이제 동국대 이런 대학들의 기본적인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금 우리 학생의 기본적인 비교과 내용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경쟁력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 유리한 전형은 어떤 순위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은요, 제가 이제 1순위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그다음에 논술과 같은 그런 수시가 아니라 이제 정시 전형을 제가 이제 손꼽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목표로 그 대학에 합격을 원한다면 지금 좀 부족하지만 이제 수학이나 과학 성적을 좀 상승시킬 경우에는 충분히 그 정시에서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일단 1순위로 정시 전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가 이제 2순위나 3순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그 미디어나 언론 쪽에, 즉 영상이나 그런 쪽이 아닌 미디어나 언론 쪽에 관련된 사회과학 계열 목표로 혹시 어떤 그런 수학 나형을 선택하는 그런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그러면 탐구도 아예 사탐 쪽으로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사탐을 지정하는 대학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과탐으로 같이 사과탐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제 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2순위로 좀 말씀드리는 대학은 이제 혹시나 수시를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물론 이럴 경우에 약간 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대학으로 좀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실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3순위로 이제 적성고사 전형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적성고사 전형은 물론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 10개 대학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 전공이 그런 대학들에게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학과와 대학을 좀 많이 우리 학생이 마음을 바꿔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적성고사 전형을 제가 3순위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이 이제 미디어나 언론 쪽을 희망을 한다면 수학을 나형으로 전환하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성적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 어떤가요? 예, 우리 학생이 작년 11월과 이번에 3월달 본 걸 비교해 볼 텐데 작년 11월 성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어 1등급, 그다음에 수학 가형은 4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2등급, 생명과학, 그다음에 지구과학 전부 다 1등급이고 평균 2.75등급 나왔습니다. 작년 11월과 3월을 비교해 보면 이제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좀 상승한 부분, 물론 3월은 가채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계속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사는 7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원은 생명과학원으로 바꿔서 계속 5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지구과학원은 3에서 5등급으로 약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학생에게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지금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의 이번 3월 모의고사 물론 가채점입니다. 제가 이제 가채점을 갖고 이제 등급을 좀 분석해 봤더니 국어와 영어는 다 1등급이 나오고요. 근데 수학이 4등급이고 이제 탐구 둘 다 이제 5등급인데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자연계, 이공계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인데 국어,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수학과 과학이 좀 저조합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본인이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좀 아직 투자한 시간도 좀 적었던 것 같고, 영어랑 국어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냥 꾸준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어랑 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적은데 수학이나 과학은 지금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좀 적어서 성적이 낮다. 지금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예. 물론 이제 지금 3월의 범위가 뭐 과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은 전범위지만 실제는 이제 수학이 전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어려운 내용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자기가 좀 더 잘하는 범위가 들어올 때는 올라가지만 대부분 다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는 3월 성적이 기준으로 저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물론 이공계 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성적이 높게 나오는 게 더 실제 희망사항이겠지만 오히려 본인의 장점인 그런 국어나 영어를 좀 살리면서 그다음에 수학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희망 전공을 어떤 이공 계열에 있는 어떤 미디어 관련 그 영상 관련 학과가 아니라 좀 더 사회과학 계열의 학부로 좀 이렇게 돌려준다면 그런 수학 나영으로도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자,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을 살펴보니까 이제 영역별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자연계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하게 갖춰야 될 수학과 과학이 조금 낮은 편이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국어와 영어가 이제 높다 보니까 지금 계열이라든가 희망 전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고민을 좀 해봐라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자연계 학생인데 지금 생명과학이 좀 낮습니다. 이제 우리 이 자리에 생명과학 선생님이신 윤태영 선생님께서 나오셨으니까요. 우리 학생을 위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생명과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 생명과학을 공부를 하려면요. 일단 저는 반드시 교과서를 좀 정독해서 읽으면서 교과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과서에 개념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참고서 등에 남이 정리해 놓은 개념보다는요. 내가 직접 교과서를 보면서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기출문제에 나오는 내가 배운 개념들이 내가 공부한 개념들이 어떻게 기출문제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들을 적응해 간다라면은 생각보다 성적 상승이 많이 쉽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과서를 정독해서 내가 직접 개념을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까지 해본다면 우리 학생 성적 향상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과 성적은 어떻죠? 예, 일단 우리 학생의 1, 2학년 내신 성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영어는 3.28등급으로 가장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어 3.5등급, 수학은 4.14등급, 과학은 4.42등급, 그래서 평균 3.89등급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3등급 후반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을 비교해보면 역시 국어나 영어 좀 앞서고 있고 수학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학기별 추이는 어떤가요? 예, 일단 학생의 주요 과목 학기별 추이 살펴보면요. 국어는 이제 4에서 3등급을 이제 번갈아 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은 이제 1학년에 비해서 이제 2학년 때는 등급이 하나씩 내려가서 5, 4등급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3에서 4등급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어와 영어 교과 성적은 역시 1학년과 2학년이 비슷하지만 역시 수학이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았는데 자연계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어와 영어의 성적이 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3학년 1학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3학년 1학기 내신 전략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전 과목에 대한 성적 상승을 어떤 그런 기대하는 어떤 욕심보다는 일단 본인이 잘하는 과목인 국어, 영어를 좀 더 집중해서 성적을 계속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요. 실제는 수학이나 과학을 단기간에 집중해서 이렇게 내신을 올린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국어와 영어 같은 그런 부분, 본인이 잘하는 부분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3학년 1학기 내신을 본인이 쉽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은 이제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우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구름은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비는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동아리와 독서 활동에서는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전체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제가 우리 학생 이제 화면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이 2년간 과학탐구부라고 하는 그런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활동했는데 거기서 어떤 특별한 발전 가능성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실제는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평가가 없다 보니까 실제는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2학년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과학 도서를 읽어서 그것들을 이제 서로 간의 독후감을 제출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와 실제는 독서 활동이 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실제는 생기부 내에서 좀 더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독서 활동도 1학년 때 5건, 2학년 때 5건, 총 10건의 기록이 있지만 우리 학생이 실제는 전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의 어떤 심화적인 내용들이 실제 진전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렇게 다소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 때문에 보통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이나 자율활동, 봉사활동, 그다음에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은 학교의 공통 기재사항 내용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다소 부족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수상 경력도 분명히 이제 수상 기록이 2개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교과의 우수성이나 아니면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나타내는 수상 기록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 갖고 뭔가 우수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평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도 개인적인 봉사활동이 1학년 합산 20시간이 있지만 실제는 그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면 일단 주변에 있는 약자나 소외자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어떤 봉사활동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실제는 자기소개서에서 그 봉사활동 내용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소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다소 부족하다라고 평가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까지 우리 학생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은 어딘가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3개 대학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대학 중에서 좀 제가 주목할 대학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희망 대학 중에서 우리 학생은 지금 건국대학교 인터넷 미디어 공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멀티미디어 공학과 두드림 전형, 그다음에 상명대학교 미디어 소프트웨어학과 상명 인재 전형을 희망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그래도 삼지망에 있는 상명대학교 미디어 소프트웨어학과 상명 인재 전형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자, 김원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이제 3번째 있는 상명대 미디어 소프트웨어학과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일단은 그 본인이 희망하는 3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도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이 작년에 이제 최초 이제 합격한 그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생부 교과 성적에 해당하는 정량 평가 면에서는 우리 학생의 점수와 거의 근사하기 때문에 실제는 비교과를 뺀 교과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린 겁니다. 네. 선생님, 그럼 그 상명대 우리 학생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 준비도는 제가 이제 별 3개를 드리고요. 이제 비교과 준비도는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별 1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능 체제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꼽아주신 그 상명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제가 화면 보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명대학교 미디어 소프트웨어학과 상명 인재 전형은요, 2017 전형 계획안에 의하면 18명을 선발합니다. 일단은 이제 2015학년도에는 10.1대1, 그 다음에 이제 2016학년도 11.531, 결국 10대 이상 되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자,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 다른 대학과 동일합니다. 다만 2단계 면접 비율이 상당히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50%를 반영한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긴 제출 서류는 이제 추천서 없이 자기소개서까지 학생부와 같이 보고요. 그다음에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의 기본 항목은 크게 3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성과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인데 이게 상명대학교 인재상입니다. 그 상명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인재상은 그러니까 신뢰받는 지성인이 바로 이제 인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전문인이 바로 이제 자기에 대한 전공에 대한 적합성, 전공에 대한 준비도. 그 다음에 이제 정의로운 민주시민은 앞으로 잠재적인 어떤 민주시민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수능 체제는 존재하지 없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 발표한 합격자 평균, 학생부 평균 등급,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학교에서 워낙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 평균 등급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3.76 등급으로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3.89랑 거의 근사합니다. 다만 비교과 내용 자체가 실제는
상명지 전형이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도전 가능성이 낮다라고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으로 이제 상명대를 꼽아 주셨는데 도전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네네. 쳐주시진 않으셨어요. 이제 우리 학생이 아무래도 정시 경쟁력이 90으로 높았다 보니까 희망대학 방향 설정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전형 생각이 선택을 드는데요. 조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추천 전형을 살펴주시면 우리 학생이 이제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을 네네. 것 같은데요. 추천 전형 어디를 꼽아 주실까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의 추천 전형 물론 이제 본인이 희망한 것은 수시 전형이지만 저는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 학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시 전형을 중심으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인이 희망한 대학 맞습니다. 건국대학교 인터넷 미디어공학과 정시 전형인데요. 이제 30명을 모집하고 여기는 이제 2015학년도는 3.9대 1, 그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5.58대 1인데요. 여기는 가군에서 모집하고 수능 100%가 아니라 학생부를 10% 반영한다는 점이 좀 이렇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장점인 국어와 영어의 합이 50%로 꽤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학 가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나형으로 혹시 전환할 때는 여기 건국대 지원이 좀 더 불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건국대학교는 이제 합격자에 대해서 특히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공개하는 대학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수학과 과학 성적이 상승할 경우에 그다음에 수리 가형에 대한 부분이 4월이나 6월 성적이 좀 더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국대학교 멀티미디어 공학과 정시 전형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16명을 모집하고요. 2015학년도에는 3.63대 1, 그다음에 2016학년도 4.68대 1 경력을 보였습니다. 자, 역시 여기서 가군도 역시 가군에서 모집하고 수능 100%를 모집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건국대학교와 달리 국어랑 영어의 반영 비율의 합이 약 45%로 건국대보다 조금 더 우리 학생에게는 유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과탐에 대한 부분은 상승할 경우에는 좀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한국사에 대한 부분은 뭐 건국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2등급 이상 성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국대학교는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2015학년 중이죠. 최종 합격자들 각 영역별 100분위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87.38%, 수학은 81.08%, 영어는 86.38%, 과탐은 84.19%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기본적으로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거의 10에서 14% 이상 많이 앞서 있고요. 다만 이제 수학이나 과학 부분이 거기에 준해서 못 미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 학생이 조금 부족하지만 수학이나 과학을 많이 끌어올릴 경우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특히 자연계 학생들의 단점인 국어랑 영어 성적이 높기 때문에 실제는 수학, 과학 성적을 좀 올리면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지금 희망대학 1지망, 2지망 전형만 바꿨을 뿐인데 도전 가능성이 쑥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3지망 상명대는 그럼 전형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실제 상명대도 마찬가지로 화면 보시면 상당히 도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명대학교 미디어 소프트웨어학과 정시 전형입니다. 27명 모집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2015학년도 8.63대 1, 그 다음에 작년에는 7.69대 1 높은 경력을 보여줬고, 여기는 나군에서 모집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목할 점이 수학을 가나형으로 혼용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실제는 나형에 해당하는 자연계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실제는 이 나형으로 전환할 때 유불리가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실제는 여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국어랑 영어에 대한 비율이 50%로 높을 뿐더러 혹시나 나형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가형이 4등급이면 실제는 2등급 이상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여기는 충분히 우리 학생이 점수가 충분히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사 같은 경우는 2등급이다 보니까 약간의 감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무마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여기는 2015학년도 합격자 100분위 평균 보면 76.93%에 해당하는 약 평균 3등급 약간 아래에 있는 해당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큰 부담, 다시 얘기하면 1등급, 2등급을 맞아야 된다 이런 부담이 없더라도 국어, 영어로 인해서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도전 가능성이 올라갔어요.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는데요. 어땠어요? 아, 좋았고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방향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겠죠? 네. 네, 우리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오늘 상담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 거두길 바랍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고3 학생 2명과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겠죠? 네. 자, 3월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 3월 모의고사 잘 보지 못한 학생들 실망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학습 전략을 세우느냐, 그리고 또 대입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네. 기상대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윤태원 선생님, 김호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서울대 재료공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국민대 언론정보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